QQQI 들고 계신 분들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 평단가가 얼마이신가요? 55달러 근처인가요? 아니면 56달러 위에 계신가요? QQQI는 지난 6월 3일에 57.84달러를 찍었습니다. 상장 이후 사상 최고가였어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52.73달러입니다. 고점 대비 8.8%가 빠졌고 7월 22일 54.34달러에서 사흘 만에 3%가 날아갔습니다. 반도체와 빅테크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심이 본격적으로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하락을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QQQI가 2024년 1월에 상장한 뒤로 지금까지 약 2년 반 동안 제가 쓰는 매수 지표에 신호가 켜진 구간이 정확히 3번 있었습니다. 딱 3번이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종가에 4번째 신호가 떴습니다. 저는 기업의 펀더멘털과 주요 경제 지표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 매수 지표를 토대로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를 진행합니다. 감으로 타이밍을 재거나 뉴스에 따라 계획을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 3번 모두 하락의 강도와 기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지만 결과는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은 그 3번의 구간을 전부 뜯어보겠습니다. 매일 꾸준히 분할 매수를 했다면 평단가가 정확히 얼마가 됐을지, 그 평단가면 현재 배당금 기준으로 배당률이 몇 %인지 실제 종가 데이터로 하나하나 계산했습니다. 세 구간의 최저가와 평단가, 기간까지 아무것도 빼놓지 않고 보여드릴게요. 같은 구간을 최고점에 한 번에 담았을 때와 비교하면 1억 원 기준으로 매달 받는 배당금이 얼마나 벌어지는지도 원화로 환산해뒀습니다. 그리고 세 구간이 각각 몇 주 동안 이어졌는지, 바닥이 신호가 뜬 뒤 며칠째에 나왔는지가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이에요. 이 두 가지를 알면 지금부터 몇 주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가 자동으로 정해지거든요. 저는 시장의 바닥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바닥을 맞추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데이터에서도 그게 그대로 증명됩니다. 3번 모두 제 평단가는 최저가보다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결과는 항상 긍정적이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끝까지 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배당 ETF와 레버리지 전략을 새로 올릴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왜 평단가에 집착해야 하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시나요? 여기가 바닥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만큼 떨어졌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겠어. 지금 다 넣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차피 장기 투자할 건데, 이렇게 판단해서 한 번에 들어가는 행동은 결국 내가 바닥을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 번의 상승장과 하락장을 겪어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일반 투자자가 바닥을 맞추는 건 불가능할 뿐더러 바닥을 맞추려고 하는 순간부터 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바닥이라고 확신하고 들어갔는데 계속 빠지면 손절가라는 게 필요해집니다. 여기까지 빠지면 정리해야겠다는 선이 머릿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손절가가 등장한다는 건 그 순간부터 단기 투자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달 배당을 받으면서 수량을 늘려가려고 산 상품인데, 혹은 좋은 가격에 사서 장기 투자를 하려는 목적이었는데 손절가를 정한 순간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실제로 데이터에서도 확인됩니다. QQQI가 과거 세 구간에서 기록한 종가 최저가는 47달러, 42.51달러, 48.12달러였는데 장중 최저가는 45.65달러, 41.17달러, 47.87달러였어요. 진짜 바닥은 장중에 잠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가격에 살 수 있었던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레버리지를 포함해서 모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평단가입니다. 우리가 언제 팔지 결정하고 수익률을 예상하고 세금을 미리 따지고 배당률을 계산하는 이 모든 게 결국 매수를 잘했는지에 따라 뒤에 따라오는 결과예요. 특히 초보 투자자가 손절을 결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종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평단가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하이닉스가 400만 원까지 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평단가가 40만 원인 사람과 200만 원인 사람은 같은 종목을 들고 있어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40만 원인 사람은 중간에 주가가 반토막이 나도 그냥 둡니다. 200만 원인 사람은 10%만 빠진 지금도 계속 손절을 고민하게 되고 결국 대부분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손실을 참지 못하고 정리합니다. 목표 가격이 같아도 결과가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멘탈의 문제이고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배당 ETF에서는 평단가가 하나 더 결정합니다. 바로 내가 받는 배당률이에요.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QQQI가 매달 주는 배당금은 거의 일정한데 내가 얼마에 샀느냐에 따라 그 배당금이 만들어내는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QQQI의 최근 12개월 배당금은 가장 적었던 달이 주당 0.6달러, 가장 많았던 달이 0.65달러로 평균 대비 8% 안쪽에서만 움직였습니다.
배당금은 이렇게 일정한데 평단가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같은 ETF를 들고도 받는 배당률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쓰는 매수 지표를 짚고 가겠습니다. QLD와 TQQQ는 고정된 지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 내용은 지난 영상들에 전부 담아뒀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종목들은 상품마다 성격이 달라서 전부 커스텀 지표를 씁니다. QQQI도 마찬가지예요. QQQI는 나스닥100을 그대로 따라가는 상품이 아니라 커버드 콜 전략이 들어가 있어서 본주인 QQQ와 변동성 자체가 다릅니다.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신호가 너무 늦게 뜨거나 아예 안 뜨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QQQI의 1차 매수 구간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주봉 RSI 45 이하 그리고 200일선 괴리율 마이너스 6.5%입니다. 지금은 두 조건 중 첫 번째인 RSI를 먼저 만족해서 노란색 지표가 등장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 신호는 강도에 따라 색이 달라집니다. 노란색에서 하락이 깊어지면 빨간색, 더 깊어지면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차트를 상장 이후 전체로 놓고 보시면 이 신호가 정확히 네 군데에만 몰려 있어요. 2024년 7월 26일부터 9월 12일까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구간, 2025년 2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미국 관세 이슈 구간, 2026년 2월 13일부터 4월 9일까지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슈 구간, 그리고 네 번째가 지난주 금요일 지금입니다. 색깔을 따라가 보시면 하락폭이 클수록 매수 강도가 세지고 실제로 바닥을 지나가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4년 7월 26일부터 9월 12일까지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전 세계 증시가 흔들렸던 구간이에요. 이 구간은 달력으로 7주, 거래일로는 34일이었습니다. 하락이 시작되기 직전 고점은 53.3달러였고 구간 안에서 종가 최저는 8월 5일 47달러였습니다. 고점 대비 11.8% 하락이에요. 이 34거래일 동안 매일 같은 금액으로 분할 매수를 했다면 평단가가 얼마가 될까요? 49.63달러입니다. 최저가였던 47달러보다 5.6% 위에요. 바닥은 못 잡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QQQI의 최근 12개월 평균 월 배당금이 주당 0.63달러입니다. 이걸 연으로 환산하면 7.62달러예요. 배당률이 15.36%가 나옵니다. 같은 구간을 최고점인 53.3달러에 한 번에 담았다면 배당률은 14.31%입니다. 1억 원을 환율 1,480원으로 넣었다고 하면 최고점 거치식은 매달 119만 원, 분할 매수는 매달 128만 원이에요. 매달 9만 원 차이, 1년이면 약 106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특징이 있어요. 바닥이 34거래일 중 6일째 나왔습니다. 신호가 뜨고 일주일 남짓 만에 최저가를 찍고 그 뒤로는 계속 회복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날 종가는 50.43달러로 첫날보다 오히려 높게 끝났습니다. 저점에 머문 기간이 워낙 짧았던 V자 반등이라 회복하는 동안에도 계속 사야 했으니 평단가만 놓고 보면 조금 아쉬운 구간이에요. 그런데도 최고점 거치식보다 확실히 좋은 평단가가 만들어졌고 무엇보다 흔들림 없이 계획대로 안정적인 분할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구간은 2025년 2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미국 관세 이슈로 나스닥이 크게 흔들렸던 시기입니다. 이 구간은 달력으로 9주, 거래일로 44일이었어요. 세 번의 구간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깊었습니다. 직전 고점 54.47달러에서 4월 8일 종가 42.51달러까지 밀렸습니다. 고점 대비 22% 하락이에요. 장중으로는 4월 7일에 41.17달러까지 내려갔고 이게 QQQI 상장 이후 지금까지 기록한 역대 최저가입니다. 44거래일 동안 매일 같은 금액으로 분할 매수했다면 평단가는 47.46달러입니다. 배당률은 16.07%예요. 1억 원 기준으로 매달 134만 원입니다. 최고점 54.47달러에 한 번에 담았다면 배당률 14%, 월 117만 원이에요. 배당률 차이가 2.07%포인트, 매달 17만 원, 1년이면 약 207만 원 차이입니다. 3억 원을 넣으셨다면 연간 620만 원이 넘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하나 더 보실 게 있어요. 바닥이 나온 시점이 44거래일 중 27일째였습니다. 신호가 뜬 뒤로 한 달 넘게 계속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첫 신호에 목돈을 다 넣은 사람은 그 한 달을 손실만 보면서 버텨야 했습니다. 세 번째 구간은 2026년 2월 13일부터 4월 9일까지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슈가 시장을 덮었던 시기입니다. 달력으로 8주, 거래일 38일이었어요. 직전 고점 54.35달러에서 3월 30일 종가 48.12달러까지 고점 대비 11.5% 빠졌습니다. 하락 속도가 급하지 않고 두 달에 걸쳐 서서히 흘러내린 형태였어요. 18거래일 동안 매일 분할 매수했다면 평단가는 51.38달러, 배당률은 14.84%입니다. 1억 원 기준 월 124만 원이에요.
최고점 거치식은 14.03%, 월 117만 원입니다. 차이는 매달 7만 원, 연간 약 81만 원이에요. 세 구간 중에서 개선폭이 가장 작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도 바닥은 38거래일 중 30일째에 나왔습니다. 2달 가까이 하락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 구간의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차는 7주, 2차는 9주, 3차는 8주였어요. 평균이 정확히 8주입니다. 그리고 세 번 모두 바닥은 구간의 후반부에 나왔습니다. 신호가 켜졌다고 해서 며칠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 한 달 반에서 2달은 하락이 이어졌다는 게 QQQI의 실제 기록이에요. 그리고 세 번 모두 평단가는 최저가보다 5.6%에서 11.6% 위에 있었습니다. 바닥은 한 번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세 평단가 전부가 지금 주가인 52.73달러보다는 낮습니다. 바닥을 맞추지 못해도 구간 안에서 꾸준히 나눠 사면 결과적으로 지금보다 싸게 산 셈이 되는 거예요. 세 구간을 한 번에 놓고 보겠습니다. 최고점에 한 번에 담았을 때 배당률은 14.31%, 14%, 14.03%입니다. 셋 다 14% 초반에 몰려 있어요. 같은 구간을 매일 균등하게 나눠 샀을 때는 15.36%, 16.07%, 14.84%입니다. 차이가 0.81%포인트에서 2.07%포인트까지 벌어집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1억 원 기준으로 매달 7만 원에서 17만 원이고 이 금액이 매달 평생 반복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하락 강도가 깊어질 때 매수 금액을 늘리는 방식을 씁니다. 노란색에서 기본 금액, 빨간색에서 더 늘리고 보라색에서 가장 많이 넣는 방식이에요. 그럼에도 QQQI에서는 균등하게 산 것과 배당률 차이가 사실상 크게 나지 않습니다. QQQI는 커버드 콜 구조로 변동성 자체가 억제되어 있고 저점에서 회복도 빠른 상품이라 구간 안에서 가격이 벌어지는 폭이 작기 때문이에요. 반면 TQQQ나 SOXL처럼 하락폭이 30%, 50%까지 벌어지는 레버리지 상품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강도별 가중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평단가 개선폭이 크게 벌어집니다. 그러니 QQQI에서는 균등 분할만으로도 충분하고 레버리지에서 이 방식의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이제 현재를 보겠습니다. 직전 고점은 6월 3일, 지난주 금요일 종가는 52.73달러입니다. 고점 대비 8.8% 하락한 상태이고 노란색 신호가 하나 찍혔습니다. 아직 빨간색도 보라색도 없어요. 과거 3번의 경로를 지금 가격에 그대로 대입해서 앞으로 8주간 매일 분할 매수를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해봤습니다. 1차처럼 6일 만에 바닥을 찍고 급하게 반등하는 경우 평단가는 52.58달러로 배당률 14.5%입니다. 3차처럼 2달에 걸쳐 서서히 빠지는 경우는 51.63달러, 14.77%예요. 2차처럼 깊고 길게 가는 경우는 49.64달러, 배당률 15.36%, 1억 원 기준 월 128만 원입니다. 참고로 6월 3일 고점에 담으셨다면 배당률 13.18%, 월 110만 원이에요. 세 시나리오 어디에서도 분할 매수가 불리하지 않습니다. 물론 함께 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금리 방향이 어디로 갈지, 이란 문제가 장기화될지,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와 빅테크의 실적과 펀더멘털에 실제로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고평가된 밸류에이션을 해소하는 과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고 반등이 나왔을 때 볼린저 30일 중심선을 뚫지 못한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나눠 사야 할까요? 과거 3번의 평균이 8주였으니 8주 계획이 기준이 됩니다. 지난 3번의 하락장은 모두 8주 안에서 커버가 됐어요. 그런데 처음 분할 매수를 해보시는 분이라면 저는 더 보수적으로 잡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12주, 16주로 기간을 늘리고 하루에 넣는 금액을 그만큼 줄이세요. 과거 3번이 8주였다는 게 다음번에도 8주라는 보장은 아니니까요. 경험이 없을수록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더 넉넉하게 열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분할 매수는 설명을 들어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직접 해봐야 몸으로 알게 되는 영역이에요. 정한 기간과 금액을 흔들림 없이 타이트하게 지키면서 한번 완주해 보시면 하락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낙폭이 어디까지 벌어지는지, 그 와중에 내 계좌와 내 멘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데이터가 아니라 감각으로 남습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 다음 하락에서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엔 하락 분위기가 심각하니 기간을 늘리자, 이번엔 금액을 앞쪽에 더 배분하자, 이런 능동적인 조절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최적의 평단가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완주하는 경험을 먼저 만드시는 게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QQQI는 상장 이후 2년 반 동안 매수 신호가 켜진 구간이 3번이었고 지난주 종가로 4번째가 시작됐습니다. 세 구간의 기간은 7주, 9주, 8주로 평균 8주였고 바닥은 모두 구간 후반부에 나왔습니다. 둘째, 세 구간을 매일 균등 분할 매수했을 때 배당률은 각각 15.36%, 16.07%, 14.84%입니다. 최고점 거치식과 비교하면 1억 원 기준 매달 7만 원에서 17만 원이 달라집니다. 셋째, 세 번 모두 바닥은 잡지 못했습니다. 평단가는 최저가보다 5.6%에서 11.6% 위에 있었어요. 그래도 결과는 충분했습니다. 바닥을 맞추는 게 목표가 아니라 좋은 평단가를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예상치 못한 전쟁 합의나 금리 인하 발표로 급하게 반등할 수도 있고 손도 못 대게 급락할 수도 있고 1년 이상을 하락하며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표에 따라 기계적으로 사되 그 안에 반드시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하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목표 가격이든 지나친 확신에 매몰되면 반대 상황이 왔을 때 아무 대처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방향이 와도 대응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는 게 결국 가장 강한 투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